자, 544번 문제를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 자, 일단 보셔야 되는 건 이거지. 방정식이 있고 두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근.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데?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 그럼 x는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1. 두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네? 야, 둘이 뺀 거의 절대값 씌우래. 몇이겠습니까? 4겠죠? 끝났습니다. 됐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든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든 결과는 똑같잖아. 절대값 씌우니까. 됐을까요? 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근각일수의 관계로 풀어야지. 했을 거야. 뭐 해도 됩니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야. 두근의 합은 몇입니까? 2죠. 실제로 여기서 이 두근을 더한 게 아니라 개수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마 3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둘이 뺀 게 필요하거든. 엄밀하게는 절대값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둘이 뺀값을 찾아야 돼. 앞에 다항식 연산에서 했던 얘기예요. 뺀값을 바로 못 구해.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부터 거쳐가냐. 둘이 뺀 거에 제곱값을 먼저 찾아야 돼. 됐음? 다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값을 찾습니다. 그럼 둘이 뺀 거의 제곱은 둘이 더한 거를 제곱한 다음에 4 알파 베타를 빼면 똑같아진다고. 받아들일까요? 이게 곱셈식 변형이잖아. 그래서 뺀 거의 제곱은 더한 거의 제곱값 4에서 4, 3, 12를 더한 값 몇 나온다? 16이 나온다. 인 거네. 그래서 결론. 둘이 뺀 값이 누굽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뭐예요? 라고 하면 제곱이 16이니까 누구겠어?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몇인데? 그냥 4네요. 끝. 됐음? 요 편 잘 보셔야 돼. 앞에 있는 곱셈 공식에서도 변형 공식을 쓸 때 너네들한테 더한 것도 알고 곱한 것도 알아. 그러면 제곱 더한 거 구해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제곱 더한 거 구해봐.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이 뺀 거 구해봐. 할 수 있어야 돼. 대신 뺀 값은 한 번에 안 나온다. 뭐 해야 돼? 제곱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뺀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 조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544번입니다. 제곱의 개수가 1인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두근을 알고 있죠? 2 넣으면 0 나와, 6 넣으면 0 나와. 됐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예요. 2차식이니까 1차하고 1차 고배 형태로 만들면 돼. 그래서 는 0을 붙이면 1차식, 앞에 있는 1차식 0 만드는 값, 뒤에 있는 1차식 0 만드는 값. 이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한근이 2, 한근은 6이죠. 앞에 있는 1차식이 있는데 2 넣으면 0 나온대. x에 2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 말해봐. 뭐야? x에 2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을 한번 말해볼래요? x-2. 됐죠? 얘 x에다 2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지? 1차 식이요. 등식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식만 말하면 돼요. x에다 6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 말해볼래요? 그럼 이 1차식 2개 곱하면 몇 차식 돼요? 는 0 하면 2차 방정식이겠죠? 두근은 2하고 6입니다. 맞을까요?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앞에는 당연히 1을 썼겠죠? 그래서 생략. 됐습니까? 이렇게 나머지 것들 다 정리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네, 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562번 문제. 562번. 한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a, b는 뭐래? 실수. a, b를 봤더니 1차 패 개수랑 상수네. 얘네가 실수래. 참고로 제곱 앞에 있는 개수 몇입니까? 제곱 앞에 개수 몇이야? 1이죠. 실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구나.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그때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켤레근 이야기를 하죠. 다른 근은 누구다? 1 마이너스 i. 됐을까요? 왜 켤레근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근의 공식 떠올리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 됐음? 그럼 요 i가 있는 건 뭐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가 플러스니까 다른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겠지 뭐. 됐음? 그래서 두 근을 다 압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두 근을 모두 알고 있어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a값 어떻게 찾을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두 근의 합 몇이에요? 2. 그럼 a는 몇인 거야? a는 2. 두 근의 곱 몇이에요? 그럼 b가 몇인 거야?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a, b를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관찰해서 개수값을 말해 줍시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81페이지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초의 속도로 위로 던진 물체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잠깐만.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할 겁니다. 나는 시간이 궁금한 거야. 언제까지의 시간? 언제까지? 지면에 떨어질 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잖아.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몇이다? 0이다라는 말 아니? 그럼 높이를 h라고 했네. 그럼 이 h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시간 t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 플러스 25가 0이 될 때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눕시다.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가 0이 될 때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럼 t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몇 초 후. 왜요? 시간의 음수의 개념은 없죠. 그럼 몇 초 후? 5초 후. 답입니다. 끝. 됐죠? 조용. 자, 568번 문제 보시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 말고 567번을 일단 한번 보고 갈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잖아. 절대값이 있어요. 얘가 문제인 거야. 왜?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는 누가 있다? 그래서 0일 때를 기점으로 나누자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식봅니다. x-2죠. 누구 넣으면 0 나와? 2. x 빼기 2는 x에다 2 넣으면 0 나오는 식이야. 괜찮지? 그럼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나누자고. x의 2보다 작은 애가 5면 실제로 x의 2보다 작은 애 넣어보세요.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500 넣어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써? 아니지. 부호 반대로 바꿀 거 아니. 맞아?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문제에서 준 식은 x제곱 부호 반대로 바꿔서 x 빼기 1을 쓰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표현할 거야. 두 번째. 그럼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크면 어떤 애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2보다 큰 수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그럼 그냥 쓰는 거잖아. 맞아? 그럼 x가 2일 때는 0이죠. 맞니? 0도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지우고 그냥 쓰면 되네. 봤습니까? x제곱 그냥 쓰면 되네. 됐죠? 누구를? 이 x 빼기 2를 그냥 쓰는 거야. 묶어서 하나로 봐야 돼. 부호 조심하세요. 됐음? 됐어요? 해서 방정식 푸시고 방정식 푸시고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끝. 다시요. 568번입니다. 왜요? 이건 위에 있는 거 참고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고요. 자, 568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값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절대값 몇 개 있어? 2개 있어 라고 말해야지. 맞아? 왜? 얘도 절대값 표현이잖아. 같은 뜻 아니었어? 제곱 루트 지워서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꾼다며. 그럼 사실상 문제에서 준 식은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당장 동그라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절대값 x-5라고 쓸 수 있음. 얘도 절대값 표현이야. 왜? 제곱 루트 지워서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똑같잖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절대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절대값이 2개 있다. 절대값 2개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나눠봐야지 뭘. 해서 첫 번째 x가 몇일 때 0 나와요? 0일 때.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x의 0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여기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5. x에 5 넣으면 0 나오고 x에 5보다 큰 수 넣으면 양수, 5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음수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뭐야? x가 0일 때,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보면 되지. 해서 0일 때 기준으로 5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표 만들면 돼. 그럼 여기다 뭐 써? 0일 때보다 왼쪽이잖아. x의 0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됐음? 그럼 여기다는 뭘 쓰면 돼? 0하고 5 사이잖아요.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을 때. 마지막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이런 표현들 많이 얘기한다고. 등호가 언제 붙습니까? 라고 하면 얘 봐봐.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지. 0보다 크면 그대로 쓰지. 그럼 0일 때는 그대로 쓰는 거 맞잖아. 여기 마찬가지. 5보다 작은 애 오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지. 5보다 큰 애 오면 그냥 쓴다며. 그럼 5를 넣어도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야? 해서 둘 중에 한쪽에만 등호를 붙여주시면 돼. 지금처럼. 됐음? 둘 다 붙여도 돼. 근데 둘 다 안 붙이는 건 안 돼.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도대체 이 식이 어떻게 쓰여질까라고 하면 자 0보다 작은 애를 넣어보면 되죠.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여기는 0보다 작은 애 넣어봐. 마이너스 한 500 넣어봐. 음수. 그럼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오고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식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마이너스 x 빼기 5.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될 거고 넘겨! x제곱 넘기면 8이네요. 됐음? 야 x제곱이 8이야. 그럼 x는 누구니?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 둘 중에 한 놈이 되는 거 아니겠음? 됐음? 왜 둘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보래매.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되겠음? 아니겠죠. 누구야? 얘네요. 해서 x값 하나를 구했습니다. 날아와요. 나랑이 어때? 어때요? 네. 뭔가 미동이 없어 사람이. 괜찮은 거야? 됐어? 나경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맞은 것 같진 않아서. 봐 빨리. 보고 있어요?
해봐야지 알죠. 왜 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짐작해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요? 뭘 대입해요? 다시요. 뭐라고요? 0보다 작은 애를 넣었을 때가 궁금해요.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양수 음수가 나올 거야.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양수 음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작을 때 클 때를 나누고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작을 때 클 때를 나눈 거야. 그래서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작은 애를 넣어봐. 양수면 그냥 쓰는 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 아니야? 넣어서 부호가 바뀌는 건지 아닌 건지를 빨리 찾으려고. 짐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로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됐을까? 그럼 계속합니다. x가 0하고 5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적당한 숫자 한번 넣어볼게. 예를 들면 1이나 2, 3 이런 거 넣어보면 돼. 1 넣어볼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맞아? 그럼 x에 0하고 5 사이 값 넣으면 얘는 양수지만 이건 음수로 나올 거라고. 다시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지만 5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거라고. 됐음? 이거를 그냥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그게 가장 심플할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이때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마이너스 x 빼기 5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플러스 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되죠.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와. 그럼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x값은 누굽니까? 2네요. 됐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누구? 5보다 클 때죠. 그럼 5보다 큰 수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얘는 됐잖아. 잘 모르겠으면 5보다 큰 수 아무거나 때려잡아서 넣으라고.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양수니까 얘는 그냥 쭉 쓰면 되겠죠. 절대값 없이. x 빼기 5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값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기선 뭐야? 해가 없네. 그래서 x는 누구?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밖에 없습니다. 답 4번. 됐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2개 66, 67번 문제 다시 구간 나누는 거 관찰해 주시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돼. 됐죠? 영서 괜찮아요? 너도 틀렸어요 한번? 아유. 자 56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뜻? 판별식이 0이다. 됐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판별식이 0일 거야. 됐죠? 됐죠? 근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근이라는 말 말고 이런 표현도 있어. 1차식의 완전 제곱꼴이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 우린 판별식이 0이다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요? 라고 하시면 지난 수업 때 해드렸던 방정식 이야기. 우리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꼴로 써서 인수분해한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1차식이 똑같아. 그래서 1차식의 제곱은 0꼴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x 빼기 4의 제곱은 0. 그럼 근이 몇 개인데? 1개. 왜 1개야? 중복돼서. 됐음? 해서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바꿨을 때 그 1차식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음. 해서 같이 가세요. 중근을 갖는다.
1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다 뭐야?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인 거야. 됐을까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하나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면 되겠죠. 중근 판별식이 0. 판별식 갑니다. x 앞에 개수가 b죠. 짝수 공식이네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입니다. 6m-9 이거 0 나오겠음.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0이겠습니다. m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0이겠죠? m은 몇이다? 3이다. n값을 구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진짜? 앞에 가까운 데 자리도 있는데. 됐지요? 그러면 문제는 m이 3인 거 알았잖아. 그럼 문제도 준식 쓸게. x제곱 더하기 6x 6, 3, 18에서 9 빼니까 플러스 9는 0이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0이네요. 됐죠? 그래 중근 가지면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 돼. 그럼 x는 몇이다?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근이 누구? 마3. 알파가 마3. m은 3. 3에서 마3을 빼주세요. 6이네요. 끝.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중근을 갖죠. 그 말은 첫 번째 식의 판별식도 0일 거고 두 번째 식의 판별식도 0이라는 말이겠지? 됐을까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식을 보면서 우리가 판별식 얘기해 볼게요. b제곱 빼기 4ac 1차 폐계수, 2차 폐계수 상수 잘 체크해 주시고 b제곱 빼기 4ac 씁니다.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부터 가요. b제곱 빼기 4ac 그게 0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할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다 전개 때린 다음에 계산해야지 라고 하면 답 나와. 근데 그러지 마. 너무 급해. 천천히 해. a 빼기 1, a 빼기 1 다 보이잖아. 맞아? 그러면 a 빼기 1을 공통인수로 묶어. 그럼 앞에는 뭐 남어? a 빼기 1 제곱이었는데 하나 앞으로 왔지. 그럼 a 빼기 1 남는 거 아니야? 뒤에는 a 빼기 1 앞으로 묶었지. 그럼 누구 남어? 마이너스 4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a 빼기 1하고 마이너스 4. a 빼기 5만 남는 거죠. 요렇게. 싹 다 전개한 다음에 그냥 인수분해 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근데 공통인수 묶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바로 가자고. 이런 걸 연습해야지 인수분해도 연습이 되지. 그러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A는 누구? 1 또는 5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식에서의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두 번째 식. 요것도 마찬가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럼 갑니다.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가 되죠. 4하고 2하고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몇이니? 16이죠. 됐죠? 4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거 전개한 다음에 A값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16이 있잖아. 넘어가면 A 빼기 1의 제곱이 몇인 거야? 16인 거야. A 빼기 1을 제곱한 값이 16이래. 그 말의 의미는 A 빼기 1이 누구다? 풀마 4다. 아, 제곱하면 16 나오는 값은 4하고 마사 2개 있잖아. 그러면 A는 누구다? 1 뿔마 4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위로 읽으면 A는 5. 밑으로 읽으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5 또는 마3이 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모두 중근을 가지려면 같은 A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A에 누가 오면 돼? 5가 오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A는 5가 올 때 위에도 중근, 아래도 중근이 될 겁니다. 끝!
자, 여기서 저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이 식에 x가 없죠라고 하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죠. 중근은요 b제곱 빼기 4ac 개수들만 보는 거죠. 만약 판별식에서 x가 같이 나왔다? 잘못 쓴 거죠. 무조건. 이해 안 됐죠? 아니에요.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다시 써드릴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해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a, x 앞에 개수가 b, 상수가 c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볼 때 당연히 x는 오지 않습니다. 개수들만 가지고 이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b제곱 빼기 4ac가 0입니다. 중근을 가져요. 이런 표현이죠. 됐어요? 어때? 괜찮아요? 우주야 너 거북목 있니? 아니지? 약간 좀 애매한데? 응. 자면서도 말하는데 네. 예, 우주목이네요. 자, 갑니다. 578번입니다. 578번 보실게요. 자, x에 대한 2차 식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몇 차식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인식이 된다. 몇 차의 완전 제곱일까? 1차의 완전 제곱이겠죠. 그래야 2차가 되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이 2차식이 1차식의 완전 제곱이 된다. 그 말은 판별식이 0이다. 됐음? 잘 봐야 돼.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그냥 2차 식에 대한 문제잖아. 맞아? 그래서 등호가 없어. 근데 왜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꿔서 볼까요? 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이 2차 식을 1차 식의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이때 만약 이 2차식, 1차식의 완전 제곱인 놈이 0이 되게 하는 다음 방정식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하면 한 개, 중근이니까 이라고 말할 거야. 근데 문제는 같은 식이라며. 그럼 문제에서 주어졌던 2차식을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해도 난 똑같이 중근을 가져서 한 개요. 라고 말할 거라고. 됐음? 문제는 2차 식을 줬지만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판별식이 0입니다.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c 그냥 쓸 건지 짝수공식 쓸 건지 고민해야 되겠지. 잘 보셔야 됩니다. x 빼고 제곱 앞에 개수가 a, x 앞에 개수가 b, 나머지 뒤가 다 c인 거야. 됐어요? 덩어리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공식 보시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서 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서 빼내요. 2k제곱을 플러스 2k 될 거고 플러스 3 될 거고 는 0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없어질 거고요. 둘이 더한 값은 몇입니까? 4네요. 해서 결론 k제곱은 4. k는 누구? 풀마 2. 그럼 모든 k 값을 다 더해줄래? 몇입니까? 0이네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k 값을 말할 수도 있고 더한 값을 구할 수도 있지요.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4페이지로 가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럼 두근이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굳이 근해 공식 안 쓸게 귀찮아서.
왜? 난 얘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때 너네들이 구해야 되는 값을 좀 봐봐.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이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구해야 되는 값이 알파 제곱 베타하고 알파에서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이라는 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가 나올 거야. 보자마자 얘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공부 안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야 돼 바로.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두근의 합 필요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곱 필요하겠죠. 알파 베타. 이거 뭐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몇이에요? 마3. 두근의 곱 a분의 c. 몇입니까? 마이너스 7. 해서 결론은 둘이 곱한 값 말하면 되겠네. 답 몇입니까? 21이요. 이렇게요. 해서 다시 안 보인다고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안 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 분명히 앞에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변형 공식을 계속 쓸 거예요. 잘 써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587번 문제가 보이네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다음 값이 5라는 걸 줬죠. 자, 문제에서 준 정보를 좀 봅시다.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이 5라는 걸 줬어.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분수끼리 더했네? 분수끼리 더하면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통분해야 되는데 통분이 안 돼 있네? 통분해야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게 5라는 걸 준 거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 돼. 역시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보자마자 보여야 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요. 두근이 알파 베타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었다? 두근의 합 K.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몇이었다? 4.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 4잖아. 여긴 K잖아. 그게 5라면서. 그럼 다시 말하면 4분의 K가 5예요. K는 몇입니까? 20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 뭐. 단순 연산이 돼요. 사실상. 차분히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 나와요.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올 거야.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차가 2야. 혹은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야.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2차 방정식에 지금 이 문제죠. 두 근의 차가 2예요 라고 하면 그럼 한 근이 몇인데? 모르잖아. 한 근을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해. 그럼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다른 근은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 됐음? 다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뭐 하냐? 한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표현을 해.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야? 3알파. 됐음? 선생님,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3알파인가요? 맞잖아. 한 근에 다른 근의 3배라며.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의 근이 나머지 근의 3배가 된대. 됐음? 무슨 말이에요? 한 근이 있고 3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집중해 임마! 정신 차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 선생님 전 이거 싫은데요?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근을 3분의 1 알파라고 해도 돼. 맞잖아. 3배하면 알파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표현만 잘해주시면 돼.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두 근의 비가
두 근의 B가 2대 5였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뭐하냐? 한 근을 2알파라고 해. 그럼 다른 근은 5알파 하면 되잖아. 됐음? 됐어요? 그럼 2대 5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 주면 돼. 무조건 우리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만 할 필요는 없음. 모르면 알파 베타지. 근데 관계를 알면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처럼.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을 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더한 값이 되겠네요. 2알파 플러스 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뭐가 된다? 2K가 된다. 두 근의 곱.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곱한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된다. 됐잖아.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니까 둘이 더한 게 얘고 곱한 게 얘겠지 뭐. 그럼 보세요. 모르는 문자 몇 개? 알파랑 K 2개. 등식 몇 개? 2개. 그럼 연립하면 되잖아. 맞아? 연립하면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 연립을 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문자를 소거해야 돼. 문자를 줄여야 해. 그럼 어떻게 줄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요 식에서 양변에 2를 나누면 알파 플러스 1은 K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여기 두 번째 식 K 자리에 다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버려. 그럼 되잖아. 됐음? 근데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우 대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짜식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알파는 뭐야? K 빼기 1이지. 1 넘기면 되잖아. 그럼 뭐 해줘? 밑에 식 알파 대신에 K 플러스 1을 K 빼기 1을 다 대입해버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문자로 정리할지는 네 편하게 해. 그래서 문자를 정리해주고 소거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 됐을까요? 해서 여기 있는 문제 590번이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서 K값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592번 문제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592번 문제. 자, 읽어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름. 됐죠? 다시 절대값이 같아요. 절대값이 같아요. 근데 부호가 서로 달라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가 3이면 다른 건 뭐다? 마3. 하나가 5면 다른 건 뭐다? 마5.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두 근의 합이 몇이다? 0. 됐음? 두 근의 합이 몇이다? 0.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실수의 제곱꼴로 나오겠지. 됐음? 맞아? 한 근이 4고 다른 근이 마이너스 4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한 근이 7이고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7이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7의 제곱. 맞아? 그럼 둘이 더하면 0 나오고 둘이 곱한 건 마이너스 붙여서 실수의 제곱꼴로 보일 거야. 받아들임? 받아들여요? 그럼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겠음.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관찰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됐을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안 되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8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6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언제 하게 내신 대비? 뭐 5월 달에 해? 어린이날? 하고 있는 거잖아. 어? 자,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다음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숙제 안 해오는 애들 있죠? 조치 바짝 차리세요 진짜. 자, 첫 번째 봅니다. 많이 보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형공식 쓸 수 있어. 근데 일단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요거 먼저 정리할게. 두근을 더하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온다. 두근의 곱은 몇 나온다? 6 나온다. 내가 아는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인 상황이죠. 그럼 우린 여기만 집중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나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마찬가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한 값은 몇 나와야 되는 거야?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됐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예. 두 근의 곱 예분의 예. 됐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한 값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알 수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랑 같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해서 16이고요. 여기는 대입하면 6, 2는 12가 돼서 몇 나온다? 4.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가 4였다. 됐죠? 그러면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두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한 값 압니까? 라고 하면 자,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곱한 값은 그냥 알파 베타를 제곱한 값이잖아. 알파 베타가 몇인데? 6이네요. 6을 제곱하면 몇이야? 36. 그래서 결론 b가 몇이었다? 36이었다. 그러면 a값 b값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말한 b에서 a를 빼주세요. 40이네요. 끝. 됐죠? 또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596번으로 갑니다. 596번 우측에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하고 있는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요 딱 한 줄만 읽고서 다시 얘기할게. 두 근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인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x에 1 플러스 i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다시 1 플러스 i를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을 만들어 볼게. x에 1 플러스 i를 대입하면 0이 되는 1차식을 만들어 볼게. (1차식을) 만들어 볼게. 네? 마더스 뭐요? 못 들었어요. 이거죠? x 빼기 1 빼기 i. 됐죠? x에 1 더하기 i 대입하면 0 나옵니다. 됐음? 또 x에 1 빼기 i를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을 만들어 볼게. x 빼기 1 플러스 i는 0. 됐죠? 이게 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저희 방정식. 이거 뭐하면?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됐음? 해서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하필 보고 싶은 건 이걸 또 다 전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또 귀찮다고. 항이 몇 3개씩 있잖아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두 근을 알고 있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럼 이때 이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죠. 미안해요. 마이너스입니다.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2네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몇입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도 2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라고 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 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님? 됐어요? 실제로 얘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결론 A 자리에 누가 오고 마이너스 2 B 자리에는 2가 온다. 해서 2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답입니다. 됐죠? 다시 실제로 얘 전개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전개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야. 항이 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뭐해? 근각계수의 관계로 얘기하면 되지 뭘. 됐죠?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해 봅시다. 아, 자는 거였어요? 듣는 줄 알았잖아. 어떻게 그러고 자지 사람이? 네. 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갈 거예요. 문제를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누군지 알아요? 3 빼기 루트 5야. 그리고 a, b는 뭐였다? 유리수였다. a x 앞의 개수, b 상수. 참고로 2차 앞의 개수 몇이죠? 1이죠? 1이 아니고 1이죠? 됐죠? 그럼 다시 모든 개수와 상수가 유리수네요. 그때 한 근을 줬습니다. 3 빼기 루트 5.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켤레근이죠. 한 근이 3 빼기 루트 5면 다른 근은 뭐다? 3 플러스 루트 5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을 모두 다 압니다. 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x 앞의 개수랑 상수가 궁금해?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6. 두 근의 곱 몇이니? 4죠? 그럼 결론. 합이 6이고 곱이 4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해서 a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이 오고요. b에는 4가 오겠습니다. 둘이 더해주세요. 602번이었습니다. 끝. 됐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워할 수 있죠. 특히 605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잘못 보고 풀었음. 새끼 잘못 봤어. 아유. 자, A를 이거 잘못 봤대. A 잘못 봤대. 그래서 나온 두 근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 내가 두 근을 구했는데 이 두 근이 하필이면 뭐냐면 A를 잘못 본 거야. 그럼 누구는 제대로 봤다? B는 제대로 봤다.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1. 제대로 본 거겠지. 1로 써 있으니까. 그 다음 1차 개수는 잘 못 봤지만 어쨌든 상수인 B는 제대로 봤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2차 개수와 상수라는 겁니다. 됐음? 2차 개수와 상수로 말할 수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그럼 이 둘이 곱한 값은 제대로 나왔겠지. 맞아? 두 근의 곱. 곱해주세요. 루트 2 마이너스 i. 루트 2 플러스 i를 곱한 값.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끝. 됐음? 나랑 괜찮아? 두 번째. 을이라는 애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나왔대. 그럼 자, 을이 풀었던 두 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5예요. 얘는 b를 잘못 봤대. 그럼 누구는 제대로 본 거? a는 제대로 본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2차 앞에 있는 개수하고 1차 앞에 개수 요 두 개는 제대로 본 거잖아. 맞아? 그럼 이 두 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 누굽니까? 두 근의 합. 됐어? 이건 제대로 본 거잖아. 맞아?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를 더한 값.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그래서 a값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 보시면 루트 2 빼기 i 루트 2 플러스 i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로 붙여.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몇인 거야? 4인 거죠. 해서 결론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니까요. 문제에서 준 2차 방정식을 다시 씁니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네. 이거 근 다시 제대로 이쁘게 잘 구해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x는 누구였다? 3 또는 마이너스 1. 올바른 두근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끝.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주세요.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네. 3 또는 1이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8번입니다. 보세요. 자, 608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0입니다.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 10이에요. 그때 f5x는 0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됐죠? 그럼 우리 fx라는 2차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됐죠? 얘를 0 만드는 두 근의 합이 10인 상황이에요. 됐을까요? 자, 다시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 만드는 두 근의 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됐죠? 이게 몇이었다? 10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b는 마이너스 10a랑 같은 거야. 됐죠? 뭐 한 거야? 넘어가서 정리한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fx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제곱 빼기 10ax 더하기 c. 됐죠? 됐죠? b 대신에 마이너스 10a라고 써도 된다며. 그래서 0 만드는 값 말해줘. 두근의 합은 10이요. 맞잖아. 됐음?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f5x는 0이 되는 값입니다. 자, f5x죠. x 대신에 누구 대입하면 돼? 5x 대입하면 돼. 그러면 a 곱하기 5x의 제곱 빼기 10a 곱하기 5x 더하기 c를 0 만드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해 주시면 25ax 제곱 여기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50ax 더하기 c는 0이라는 다음 방정식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인 거네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두 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해서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5a분의 마이너스 50a가 돼서요. 플러스로 정리되고 약분하고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몇입니까? 2가 되겠네요. 해서 답은 2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608번 이야기였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아까랑 똑같이 설정은 해요. fx는 2차고요. 0 만드는 두 근의 합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음. 그럼 다시 말하면 두 근의 합이 10이에요 라는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f5x가 필요하죠. x 대신에 5x를 대입한 값. 그래서 바로 정리할게. 25ax 제곱 더하기 5bx 더하기 c예요. 됐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얘를 0 만드는 두 근의 합.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25
25A분의 5B를 구하면 이게 답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5A분의 B를 구하면 답인 거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A분의 B를 곱한 값이야 라고 볼 수 있을 거임. 두근의 합이 10입니다.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가 10입니다. 됐죠? 그러면 A분의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한 값. 그래서 플러스 2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보셔야 되는 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언제 이용하냐에 따라서 중간식이 조금 바뀝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 대신 가장 중요한 거 fx가 이렇게 써 있으면 f5x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지금은 말을 안 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릴게. fx가 이거잖아. f1은 뭐야? x 대신에 다 1을 대입한 값을 말하면 되는 거야. 그쵸? f4 하면 뭐야? x 대신에 다 4를 대입해서 16a 플러스 4b 플러스 c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다시 ft라고 하면 x 대신에 다 t를 대입해서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하나 더 f2x라고 하면 x 대신에 2x를 다 대입해서 2x의 제곱이죠. 4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됐음?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한다. f 2x 플러스 1 이렇게 말하면 요 x 대신에 전부 다 2x 플러스 1 대입해서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음?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전개한 다음 식 정리해 주세요. 이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밑에 있는 609번, 610번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어요. 다시 fx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f1은 x의 1는 값, f4는 x의 4는 값, ft는 x의 t는 값, f2x는 x 자리에 2x를 넣은 값. 됐음? f2x 플러스 1은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다 대입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음? 네. 문제 이런 얘기 있다.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1입니다. 두 근의 비가 3대 1이 아니라 절대값의 비가 3대 1이라는 거야.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읽는 게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 옛날에 뭐 사회 시간에 공부했을 거라고. 지도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읽어. 해석을 해줘. 해석을 해줘야 돼. 그냥 절대값의 부가 3대 1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라고 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고. 됐음? 절대값을 씌웠을 때 b가 3대 1이니까 절대값을 안 씌웠을 때, 다시 말해서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그냥 3대 1 그대로인 거고, 부호가 반대라면 절대값 씌워야 3대 1이라는 비율로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의 b가 줬을 때는 이 두 근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두 근이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3이야. 그럼 절대값 씌운 비율 3대 1 맞잖아. 아니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됐음? 그럼 두 근 절대값의 비율이 3대 1인 것도 맞잖아. 아니면 한 근은 1이고 한 근이 마3. 이럴 수도 있어.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 음수일 수도 있지. 절대값 씌우면 비율이 3대 1이니까. 됐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야. 크게 보면 두 근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 됐을 때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건 두 근을 설정해야죠.
그래서 두근을 설정하는 것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두근을 설정합니다. 두근을 뭐라고 할까?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됐잖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상황. 이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지. 맞아?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이때 부호가 반대라면 알파가 0보다 작은 음수, 베타가 0보다 큰 양수라고 설정을 해볼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한 이야기죠.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누가 3이고 누가 1인 건데 알파 대 베타 얘가 3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대 3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이거를 또 다 생각해줘야 되겠네.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안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복잡해져. 근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순간 그때 문제를 쓱 봐주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 말할 수 있지. 두근의 합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가 돼요. 두근의 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됐음? 됐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였을까? 얘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래. 아니 두 근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뜻?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됐음? 그럼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근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며. 근데 확실해진 거지. 두 근의 부호가 달라. 받아들여?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난 부호가 반대일 때 얘만 보면 되는 거네. 그럼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죠. 뭡니까? 뭡니까? 누가 셈이고 누가 1인지 모른다고. 맞아? 근데 생각해봐. 둘이 곱해서 12가 나왔다. 됐음? 두근의 곱이 12가 나왔다. 이때 나올 수 있는 비율이 6이랑 2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아이, 수학적으로 가야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절대값 a를 p, 절대값 a래 알파, 쏘리. 절대값 알파를 p, 절대값 베타를 q라고 하면 첫 번째 상황 알파는 마이너스 p, 베타는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됐죠? 아니면 두 번째 상황 알파는 그냥 양수 p, 베타는 음수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올 수 있어. pq가 양수일 때. 절대값이니까 양수겠죠? 됐음? 그럼 이때 봐봐. 두근이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고 베타가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고 베타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곱해주면 결론은 뭐가 돼? 마이너스 pq가 되는 거잖아. 됐음? 받아들여?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p와 q는 몇 대 몇? 3대 1. 됐음? p와 q는 3대 1.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3p가 q이거나 3q가 p인 상황이겠지. 됐음? 그럼 여기 q 대신에 내가 3p 넣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p 제곱 되는 거지. 됐어? 아니면 p 대신에 3q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q 제곱 되는 거죠. 받아들여? 근데 우리는 두근의 곱을 이미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2라고. 그럼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3p 제곱이 됐다라고 하면 약분되죠. 됐습니까? 그럼 p는 몇이었다? 2 혹은 마이너스 2. 받아들여? 그럼 p가 2였어. 근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왔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였을까? 6이잖아.
그래서 2하고 6밖에 없는 거야. 3대1 비율 갖는 게. 받아들임?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차분히 답을 만들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두 근은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야. 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알파가 예를 들어 2였고 베타가 마이너스 6이었어.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잠깐만 타임.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알파가 0보다 작은 애였어. 미안해.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6이었어. 일 수 있죠. 두 번째 상황.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베타가 플러스 2였어. 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다른 상황 있어요? 없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일 때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습니다. 자, 둘이 더하면 몇 나와요? 4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랑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a 넘겨버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4a는 2a 빼기 4가 되니까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6분의 4, 3분의 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6, 베타가 2라면 두 근의 합은요. 역시 마찬가지. 타임. 이거 플러스 4잖아. 두 근의 합.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거였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빨리 지우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나처럼 지우세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서 요거 연산이 이렇게 됩니다. 딱 쓰면 되겠죠. 쫑. 그 다음 다시요. 두 근의 합이 4일 때 근각계수의 관계 아닌데? 나 제대로 한 거 맞아. 아깝게 맞아. 이게 맞아. 마이너스 넘긴 거였네. 아이씨. 역시 실수할 리가 없어.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는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가 되겠네요. 양변 플러스로 부호 바꿔주시고요. 넘기면 4a는 2a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네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a값 두 개를 더한 값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음. 플러스구나. 네, 됐죠? 그래서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계산해서 더한값을 말해주시면 62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문제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안 쓰면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보고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구나. 그럼 반대일 때만 생각해야지 라고 한다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이제 슬슬 프린트가 나올 때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다음 두 근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래. 이 값을 구하래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의 102제곱과 베타의 102제곱을 구해서 서로 빼라고 했잖아. 진짜 다 구할까? 다 구해.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씩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5개 먹는 방법 알아요?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102번 곱하라고요? 네, 하나씩 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줬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잘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말해줘야지 이 정도는. A. 알파 베타는 몇이다? B. 됐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숙제 안 해오신 친구들,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 여기 있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야.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 얘기할게요. 자, 두 근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죠. 두 근의 합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b여야 해. 됐지? 자, 두 번째 두근의 곱입니다.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을 곱한 값 근각이수의 관계 몇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괜찮을까요? 힘들어? 괜찮죠?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은 방정식 있고 두근, 방정식 있고 두근 했으니까 내가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우리 개수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게 보일 거야. 뭐가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어떻게 연립하고 싶어? 뭐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니? 안 보이니? 뭐 보여 안 보여? 잘 봐봐. 잘 봐봐. 봤어? 왜? 뭐가요? 잘 봤냐고요? 앞에요. 집중해 주세요. 네. 잘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인데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네? 그럼 얘는 A 빼기 2가 마이너스 B의 용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리를 잘 해봐야 될 거야. 근데 정리할 게 보여 눈에. 그럼 두 번째. 요거는 곱한 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A예요 라는 식이지? 얘가 누구야? B죠?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A죠? 플러스 1하면 그게 A랑 같은 거래. 그러면 이런 얘기 또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2A는 B 플러스 1이야. 됐어? 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둘이 더한 게 A인데 반대로 바꿨잖아. 마이너스 A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우리 A, B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더합시다. 3A 빼기 2는 더하면 B 없어져서 1이겠죠? 그럼 3A는 몇이다? 3이다. A는 몇이다? 1이다. A가 1이면 B는 몇이다? 1이다. 뭐요? A가 1이면 B가 1이어야지. 됐잖아. 그럼 나는 A, B를 알아냈어. 그럼 A, B 알아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다. 라는 거라는 거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마지막 칠판에 했던 이야기는 풀이 과정은 없고 지금 말하는 요 표현 흔적만 남아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피드백하고 나서 2차 함수 얘기를 좀 하면 얼추 시험 범위까지 거의 다가왔음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충이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 또 저녁에 5시, 7시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힘내요.